안녕하세요. 기부보험입니다. 이 보험설계사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대행 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못 받은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처음 보면 든든합니다. 보험 가입하고 나서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챙겨주겠구나. 혹시 보험사가 안 준다고 하면 나 대신 싸워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 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험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보험사 안에서도 일했고 설계사 조직도 받고 보험금 청구 과정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설계사를 욕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 말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사가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꼼꼼하게 찾아주겠지. 보험사가 안 주려고 해도 설계사가 대신 싸워주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실제 업무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보험금 청구 대행은 쉽게 말하면 대필에 가깝습니다. 고객이 병원 서류를 보내주면 설계사가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보험사 앱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해 주는 겁니다. 즉, 고객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객 대신 보험사에 보내주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 서류를 챙기고 보험사 앱 열고 청구 항목 선택하고 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이 귀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대신해주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금 청구 대행이 곧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대행이 곧 못 받을 보험금을 받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해진 서식에 맞춰 서류를 접수해주는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면 흐름은 단순합니다. 고객, 보험사. 그런데 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면 흐름이 하나 더 생깁니다. 고객, 설계사, 보험사.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보험사, 설계사, 고객. 중간에 설계사가 바쁘거나 메시지를 늦게 보거나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면 처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사 앱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액 실손보험금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 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설계사가 있으면 보험사가 안 주는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소액 청구에서는 설계사가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작은 수술비 입원비처럼 비교적 금액이 작은 건들은 보험사에서도 외부 손해사정법인이나 담당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약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거나 수술비 지급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꼼꼼한 설계사가 약관을 다시 보고 이건 지급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보험사나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설계사가 그 담보와 약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고객도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여러 조건이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큰 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넘는 진단금, 암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같은 건들입니다. 이런 건들은 보험사에서도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본사에서 직접 들여다봅니다. 보험금 지급 부서가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 자문도 받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객과 보험사 직원, 보험사 자문이 보험사 내부 지급 기준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큰 보험금 분쟁은 고객과 보험사 본사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달에 수십 건, 수백 건의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 직원, 의학적 판단을 하는 자문의, 그리고 1년에 몇 건 정도를 큰 진단비 청구를 경험하는 일반 설계사, 누가 더 전문성이 높을까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손해사정 지식이 뛰어난 설계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보험사 본사와 자문의 조직을 상대로 일반 설계사가 압도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보험사와 싸우면 생각보다 고객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도 그냥 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나름의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근거가 부족하다.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근거를 만듭니다. 고객이 마지막까지 가서 이기려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면 대부분의 설계사는 대신 싸워주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대신해주는 설계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는 말과 보험사와 끝까지 싸워준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계속 바뀝니다. 같은 수술비 담보처럼 보여도 가입한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비처럼 보여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가면 약관을 바꿉니다. 지급 기준도 바꾸고 담보 기준도 바꿉니다. 그러면 설계사도 모든 상품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상품의 약관을 전부 머릿속에 넣고 있는 설계사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설계사도 찾아봐야 되고 약관을 열어봐야 됩니다. 보험사 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큰 보험금이면 신경 써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원짜리 작은 보험금 청구를 껌껌이 약관까지 열어보면서 여기서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전부 체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황이 더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 가입한 담보 목록, 약관 파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내용을 올려놓고 물어보면 어떤 담보에서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상당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최종 판단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결국 보험사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담보를 청구해 볼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약관상 어떤 표현을 봐야 되는지 이 정도는 예전보다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설계사분들도 AI에게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답을 줬다면 요즘은 설계사도 A에게 묻고 약관을 검색하고 보험사에 확인해서 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는 말의 가치도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보험금 청구 대행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왜 설계사들은 이 귀찮은 일을 해줄까요? 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고 써놓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좋은 접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고객이 먼저 연락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아무 일 없으면 몇 년이고 조용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 갑자기 연락해서 잘 지내시죠? 요즘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연락할 명분이 생깁니다. 서류 보내주세요. 제가 접수해 드릴게요. 보험금 들어왔나요? 혹시 다른 보험도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는 대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 고객, 추가 계약. 그래서 보험금 청구 대행은 고객 관리이면서 동시에 마케팅입니다. 보험 판매 수수료는 대부분 초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통상 최대 2년 정도에 걸쳐서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 이후에는 고객이 보험 계약을 착실히 유지하고 있어도 설계사에게 큰 수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고객에게 다시 연락해서 추가 계약을 만들고 싶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기존 계약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시키는 영업도 발생합니다. 예전 상품보다 요즘 상품이 더 좋습니다. 이건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보장이 부족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객의 이익보다 새로운 계약을 만들기 위한 논리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대행이라는 말은 마냥 순수한 고객 관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고객과 다시 만난 접점, 추가 영업의 시작점, 이런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선의로 도와주는 설계사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고객 보험금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약관 찾아보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민원도 넣어주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까지 전부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보험금 청구 대행은 고객 접점이고 그 접점은 다시 영업 기회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와 동시에 이 과정에서 추가 영업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리모델링이나 무리한 추가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부보험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먼저 평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20년, 30년, 길게는 100년짜리 계약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끝까지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기부보험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보험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앱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못 받을 보험금을 무조건 받아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듣기에는 멋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금 청구 대행은 생각보다 대단한 마법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류 작성과 접수입니다. 보험은 말보다 약간이 중요합니다. 관리 약속보다 가입 시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험 판매 수수료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부보험이었습니다.